안녕하세요, 오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인 이제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정말 궁금할 거예요. 다이어트를 하려면 덜 먹고 많이 움직여야 되는 게 맞는지. 흔히들 다이어트라고 하면은 먹는 거 줄이고 운동량을 늘려서 뭐 섭취보다는 소모를 더 크게 만들어야 살이 빠진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기본 전제인 섭취보다 소모를 늘려야 된다라는 거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방법에 있어서 약간 이제 오해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은 우리가 다이어트를 진짜 제대로 하려고 한다면은 사람의 인체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세요. 근데 이제 이 시스템이라고 하면 뭔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릴 거고, 이 시스템을 이해하는 순간 그러면 이 다이어트는 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낫겠다, 좋겠다, 이런 약간의 개념이 잡히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자, 우리가 흔히 다이어트라는 거를 설명을 할 때 저는 회원분들한테 핸드폰을 빗대서 많이 말씀을 드려요. 실제로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질문을 하는 게 그동안 어떤 다이어트들을 해봤냐라는 질문을 하는데 다 비슷하세요. 뭐 먹는 거 줄이는 거, 뭐 한약, 양약 같은 걸 드시고, 그리고 뭐 운동을 하루에 몇 시간씩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은 이제 제가 바로 설명을 드리는 게 핸드폰을 말씀을 드리거든요. 자, 우리가 핸드폰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요, 전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이 빨라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사진의 화소가 높아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핸드폰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켜져 있어야 되겠죠. 켜져 있어야 전화도 하고 카톡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핸드폰을 사용해 보시는 모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배터리가 20% 아래로 내려가면 자기 스스로 절전 모드로 만들어 버려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핸드폰 입장에서 나는 켜져 있는 게 제일 중요한데 꺼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기능들을 낮추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느려지고 화면이 어두워지고 반응 속도가 느려지더라도 절전 모드가 나은 거죠. 그러니까 꺼지는 것보다는 내가 이제 핸드폰이 살려고 발악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핸드폰도 꺼지지 않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뜬금없이 왜 핸드폰 얘기를 한 거냐면,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중요한 기능은 뭐 키가 큰 거, 뭐 예쁜 거, 날씬한 거, 귀가 잘 들리는 거, 운동 능력, 뭐 민첩성, 이런 것들은 추가적인 기능일 뿐이지, 가장 중요한 거는 살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 몸에서, 인체 시스템에서 제일 1순위가 생명 유지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우리가 생명을 유지를 1순위로 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배터리가 떨어졌다는 건 충전을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있어서 충전이라는 거는 영양을 섭취하는 거, 그 다음에 휴식을 취하고 잠을 자는 거, 이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하면은 영양 섭취에 제한을 두거나 먹지 않거나 이런 것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고작 핸드폰도 배터리를 충전해주지 않으면 살려고 그렇게 발악을 하는데, 우리 사람은 어떨까요? 그렇죠. 사람도 마찬가지로 에너지 섭취를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즉 몸을 충전해주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절전 모드에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죽는 것보다는 기능이 떨어지는 게 나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먹지 않으면 생기는 부작용들이 있죠. 뭐 생리불순이라던가 탈모라던가 어떤 기능들이 떨어지는 것들. 그래서 뭐 소화 기능이 잘 안 되니까 변비에 걸리거나 설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손끝 발끝까지 에너지를 전달할 그게 에너지가 없으니까 저리거나 손끝 발끝이 차가워지는 수족냉증, 뭐 이거는 순환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그 다이어트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들이 우리 몸에서 그냥 결국 기능을 떨어뜨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뭐 기능이 떨어지면은 그래서 뭐가 안 좋은데, 다이어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핸드폰 절전 모드가 됐다는 건요, 그만큼 배터리가 쓰이는 전력량이 낮아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핸드폰을 우리가 꼭 이용해야지만 배터리가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가만히 냅둬도 배터리가 떨어지는 그 최소의 전력량이 있는데, 그게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어때요? 핸드폰이 절전 모드가 되면은 배터리가 줄어드는 속도가 느려져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사람도 절전 모드에 빠지게 되면은 그만큼 살이 빠지는 속도가 느려진다, 더뎌진다라고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아마 다이어트를 해보신 분들은 많은 공감을 하실 거예요. 다이어트를 하면 할수록
예전에 비해서 그 빠지는 속도나 그 정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걸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럼 이제 흔히들 사람들은 나이 탓을 하기 시작하죠. 근데 사실상 나이 때문에 살이 안 빠진다? 이거는 정말 고령이신 분들한테나 해당되는 얘기지, 뭐 근육의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니까 기초대사량이 떨어진다. 물론 맞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이어트가 되지 않는다라고 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어떻게 보면 희망적인 얘기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하나, 운동. 이렇게 먹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을 절전 모드로 만들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방해가 되는데, 중요한 건 사람들은 여기에 운동을 추가하죠. 그렇게 되면 핸드폰이 절전 모드인 상태에서 충전기를 꽂아주지 않고 그 상태에서 뭐 고사양의 게임을 돌린다던가 아니면 웹툰을 보면서 노래를 듣는다던가 유튜브 영상을 본다던가, 이렇게 되면 핸드폰이 결국엔 방전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실제로 다이어트로 인해서 다이어트 도중에 이렇게 좀 잘못되는 경우도 많이 이렇게 심심치 않게 소식을 듣고는 해요. 뭐 제가 그런 거를 많이 찾아봐서 더 잘 보이는 걸 수도 있겠지만, 실제 무리한 다이어트로 인해서 생명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좀 정신적인 이상이 생기거나 하는 것들을 방전됐다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예뻐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명을 유지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실 때 좀 이렇게 먹지 않고 운동을 하는 거는 저는 권유드리지는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다이어트를 할 때 중요한 거는 저는 단백질보다는 탄수화물의 섭취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영상을 통해서 올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일단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포인트는 그거였어요. 그 제가 많이 듣는 질문이 선생님, 그 다이어트를 하려면 원래 먹는 걸 좀 줄이고 운동량을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그게 만약에 질문이 선생님 근데 우리 몸에서 쓰이는 에너지의 소비량은 늘리고 그 에너지 충전량보다는 소비가 좀 더 잘 되게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러면은 맞죠. 그건 다이어트의 정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먹는 걸 줄이고 무작정 운동량을 늘린다? 그거는 저는 약간 정답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다이어트를 할 때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게 당연히 좋은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제 영상으로 찍어 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핸드폰을 충전하지 않으면 절전 모드에 빠지게 되고, 절전 모드에 빠지게 되면 무서운 게 배터리가 이제 줄어드는 속도는 더뎌지고, 그 상태에서 충전을 하면 실제로 충전 속도는 빨라져요. 그래서 핸드폰을 비행기 모드로 하고 충전을 하면 충전 속도는 빠르거든요. 이건 일상에서의 팁으로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람 몸도 마찬가지로 음식을 먹지 않으면은 생명 유지가 1순위이기 때문에 몸에서 스스로 절전 모드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핸드폰 절전 모드 되면 화면 어두워지고 인터넷 느려지고 반응 속도 느려지는 것처럼 사람의 몸에서도 장기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화 능력이 떨어지고요. 그러면서 뭐 변비나 설사 같은 게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손끝 발끝까지 에너지 전달이 안 되니까 수족냉증이나 저림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뇌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억력이랑 이해력이 감퇴되기도 해요. 막 책을 읽을 때 똑같은 구절을 막 2번, 3번 읽어야 된다. 뭐 글씨는 보는데 내용이 들어오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좀 그런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약간의 건망증 비슷한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사람 몸도 마찬가지로 핸드폰이 절전 모드일 때 충전하면 빨리 충전되는 것처럼 그 상태가 돼버리면은 이제 사람은 살이 찌기는 쉬워지고 빼기는 점점 어려워지는 상태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절대 다이어트를 반복할수록 빠지는 속도가 더뎌지는 거는 나이 때문은 아니에요. 20대 초반 분들이 와서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나이 때문인 줄 알았다고. 그런 거는 아니겠죠. 그래서 다이어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에너지의 소모량은 늘리고 섭취량은 줄이는 거는 맞아요. 소모와 섭취의 그런 비율을 맞추는 거는 맞는데, 그 소모와 섭취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무조건 굶고 많이 움직인다? 이거는 오히려 절전 모드가 되면서 에너지 소비량을 더 줄어들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올바른 다이어트 방법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러려면 우리가 일단 해야 되는 거는 우리 몸이 절전 모드에 가지 않도록 필요한 만큼의 양은 먹어주셔야 돼요. 근데 이게 기초대사량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기초대사량 이상으로 드셔야 되세요.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
본인한테 맞는 양을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적게 먹는 게 아니고 나한테 맞는 양을 찾는다라는 생각으로 식단을 구성을 좀 해주시고 조절을 해주시고, 운동 같은 경우는 저는 운동이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사람이라면 나와야 되는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람은 원래 자연에서 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 생활하기 너무 편해지면서 세상이 좋아지면서 움직임이 적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굳이 쇳덩이 들고 이런 웨이트 운동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취미 생활을 찾아주시는 게 오히려 장기적인 지속적인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회원분들한테 뭐 제가 물론 운동이나 움직임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기는 하지만 재미없을 수 있어요. 웨이트 언제까지 쇳덩이랑 나 자신과의 싸움만 하고 그런 게 유지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회원분들한테 권유드리는 거는 이것저것 이런저런 스포츠를 경험해보고 취미생활을 찾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실제로 제 회원분들, 저한테 이제 졸업하신 분들은 뭐 춤을 추시는 분들도 있고 클라이밍을 하시는 분, 격투기를 하시는 분, 뭐 이런 레포츠를 즐기시는 분, 이런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취미 생활을 즐기기에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있다. 그럴 때 이제 오늘 좀 찌뿌둥하니까 헬스장 가서 몸 좀 움직여줘야지. 요런 개념으로 운동을 접근하신다면은 훨씬 쉽고 재밌는 다이어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